윤뚜리입니다. 오늘은 저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노후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막연히 두려운 노후잖아요. 얼마의 생활비가 들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에 작성을 해두었던 건데 이번에 새로 꺼내보게 되었어요. 제가 기존에 작성해뒀던 시트를 조금 수정하긴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노후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 그럼 내가 은퇴를 하면 한 달에 얼마의 생활비가 있으면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대학교에 다니거나 졸업을 할 때쯤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더 돈이 많이 들려나 적게 들려나 모르지만 각자의 생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은퇴 가정에서 평균 생활비를 계산해 봤을 때 총 한 달에 60세를 기준으로는 226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90세의 생을 마감한다는 가정으로 총 30년 동안의 생활비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가 조금 적게 필요하다라는 통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저는 230만 원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을 30년을 가정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에서 보시면 230만 원을 1년 동안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2,760만 원이 됩니다. 2,760만 원을 30년 동안 사용을 한다고 하면 8억 2,8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생활비만 단순히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서 아마 각자 연금을 준비하시고 계실 거예요. 퇴직연금이 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총 230만 원 노후 생활비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받으니까 그걸 제하고 130만 원이 있으면 한 달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아까 처음보다는 아무 돈도 벌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보다 조금 부담이 덜해졌죠. 그러면 한 달에 130만 원만 있으면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30만 원을 1년 동안 생활비로 한다고 했을 때 1,560만 원이 됩니다. 1,560만 원을 30년 동안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4억 6,8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택 비용을 계산해 볼 건데요. 주택 비용 같은 경우는 개인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택도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가 생활할 230만 원의 생활비에서 충당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출을 길게 잡으셔서 60살 이후에도 대출 금액을 갚을 수도 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비용은 노후 자금에서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주택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지라는 걸 계산을 해보시고 싶다면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가 건강 여행비입니다. 여가 건강 여행비에서는 저는 추가로 생활비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물론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1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100만 원씩 1년을 계산했을 때 1,200만 원, 1,200만 원을 30년, 1,200만 원을 30년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각각 한 명씩 대학 등록금이랑 결혼을 할 때 5천만 원 정도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2명이기 때문에 총 2억 원의 금액이 더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총 10억이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엄청 큰 금액이에요. 그냥 생각했을 땐 엄청 큰 금액이긴 한데 물론 꼭 이만큼이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노후에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적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제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10억이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모으고 또 부업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있지만 1년에 1,500만 원을 모은다는 가정으로 시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건 제가 1년에 1,500만 원씩 꾸준히 저금을 해서 얼만큼의 이익을 내면 어느 정도의 이만큼이 모이겠다라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CT입니다. 저는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저만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1,500만 원씩 꾸준히 모으기만 해도 은퇴가 할 때쯤이 되면 3억이라는 돈이 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10%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잘 할 수 있다면 은퇴 시기쯤에는 8억 9,500만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아마 2년 전쯤에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때 작성을 하면서 나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야겠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CT를 작성할 때는 이만큼이나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때는 저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돈을 모았다면, 지금은 돈을 모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라는 것으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공부하고 하고 있는 투자가 100% 성공을 할 거야 라는 확신은 아직도 막 그렇게 갖고 있진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임장도 하고 강의도 들으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올해에는 또 새로운 계획으로 부업을 해서 수입을 늘려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책을 읽어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부자에 대해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글귀가 쓰여있는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큰 부는 천천히 이루어진다. 벼락부자는 없다. 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고 말한 복리의 법칙을 따른다. 부자가 된 사람의 99%는 오랜 세월을 통해 복리이자의 증가로 천천히 부를 쌓아 올렸다. 저축하고 적절히 투자하고 잘 보호한 돈은 매년 5%나 10%씩 증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은 스스로 더 빨리 증식한다. 스탠리와 덴코에 따르면 백만장자들은 평균적으로 경제생활에 신중해지기 시작한 지 수년 만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 부자들은 느린 속도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부와 돈벌이 능력을 증가시킨다. 또 점점 더 많이 저축하고 조심스럽고 영리하게 투자함으로써 오랜 세월에 걸쳐 재산을 증식한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 라는 구절입니다. 차곡차곡 저축한 돈에서 투자라는 방법을 더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미래를 계획하고 또 하시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미래를 계획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부족한 영상이 단 한 분께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